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점도 그리고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와 상관관계는 어떤 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두 개의 자료 사이에 정의해 줄 수 있는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반 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자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의 자료는 읽은 책의 권수, 책을 몇 권 읽었는지 1번 학생은 2권, 2번 학생은 4권 이렇게 읽은 책의 권수 자료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자료는 글쓰기 점수, 글쓰기 시험을 봤는데 점수, 그에 따른 점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즉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읽은 책이 많으면 글쓰기 점수도 잘 나올 것인가, 혹은 글쓰기 점수가 높으면 평소에 읽은 책의 권수가 많았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읽은 책의 권수를 예를 들어 미지수 x라고 하고 글쓰기 점수를 y라고 했을 때 x, y의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학생은 2,12, 2번 학생은 4,10, 3번 학생은 5,16 그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나타내면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한 권 읽었는데 8점인 학생이 있네요. 누굴까요? 여기 8번 학생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하나는 x, 하나는 y로 해서 순서상으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좌표 평면에 이와 같이 나타낸 것을 읽은 책의 권수, 지금 아까 x가 읽은 책의 권수, 그리고 y가 글쓰기 점수였죠. 권수와 글쓰기 점수의 산점도라고 합니다. 산점도 아까 위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두 개의 자료가 있을 때 하나의 자료를 x, 또 다른 자료를 y로 했을 때 x, y를 순서상으로 나타낸 것, 좌표 평면에, 그것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즉 산점도는 두 별량 x, y 이것을 x, y의 순서상 x, y를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읽은 책의 권수 x, 글쓰기 점수 y, 그래서 두 가지 별량, 두 가지 자료를 순서상으로 이와 같이 나타낸 것, 이것이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점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막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분포 상태를 보면, 경향을 보면 대체로 오른쪽 위쪽으로 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에 있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료가 조금씩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직선을 중심으로 자료가 그래도 조금 뭉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직선을 따라서 뭉쳐 있다면 읽은 책의 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글쓰기 점수도 대체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은 책의 권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그 학생들은 글쓰기 점수도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점들을 통해서 두 가지 자료의 상관관계,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이 상관관계를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두 별량 x, y 사이에 만약에 어떤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별량 x, y에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여러분 아마 전에 배웠던 비례, 정비례와 관련이 있는데요.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의 값도 대체적으로 커질 때 이것을 우리는 x와 y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도 대체적으로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두 자료, 읽은 책의 권수와 글쓰기 점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번에는 반대로 y의 값이 대체적으로 작아질 때 작아지는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음의 상관관계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는 없고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산점도를 그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의 값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위쪽으로 그려지는 경우 이것이 양의 상관관계이고요. 음의 상관관계는 x의 값이 커지는데 y의 값이 작아지는 것. 즉 이런 직선 형태에 따라서 자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1번, 2번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입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 전부 산점도인데요. 만약에 두 자료를 가지고 산점도를 나타냈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다. 1번이나 2번 같은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x와 y 두 별량, 두 자료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커지니까요. 그런데 산점도를 나타냈더니 x와 y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었다. 그러면 x가 커짐에 따라서 y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작아지고요. 이 경우에는 두 자료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양의 상관관계에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한 직선에 가까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는 겁니다. x와 y 자료가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우상향 하기는 하는데 약간 좀 자료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약하다. 약한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이기는 하지만 좀 약한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가까이 모여 있으면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굉장히 밀접하게 두 자료가 연관이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료가 y의 값이 작아지기는 하는데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하다, 약하다는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할 때 1번이 2번보다는 상관관계가 강하다. 2번이 1번보다는 상관관계가 약하다. 3번과 4번에서는 상관관계가 3번이 강하고 4번이 약하다. 그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점도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판단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이 네 가지 어떤 하나의 직선,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 왼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 그 직선에 자료들이 모여있는 것 외에 다른 분포는, 다른 산점도는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만약에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이런 산점도가 나왔다. 이거 어떤 모양이긴 하니까 이건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어떤 직선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자료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는 하나의 직선, 이거에 지금 자료들이 몰려있잖아 생각할 수 있는데 y의 값과 상관없이 x의 값이 막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선이라고 하는 것, 그 직선에 자료들이 몰려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든가 혹은
왼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든가 해야 합니다. 그냥 수평선, 여기 X축과 Y축의 평행한 이 직선에 가까운 자료들의 분포, 혹은 이 직선에 가까운 자료들의 분포, 둘 다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자료들입니다. X와 Y는. X와 Y가 상관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향하는 분포이든지, 혹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분포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면 양의 상관관계,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산점도를 만드는 것도 쉽습니다. 아까 여기 생각해 봤던 것처럼 무조건 일단 두 가지 자료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를 X, 하나로 Y로 놓고 여러분이 좌표 평면에서 아는 대로 순서상을 만들어서 그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산점도를 만들어 보기보다는 이런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자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읽은 책의 권수와 글쓰기 점수, 이것도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공부로 또 생각을 해보자면 뭐 학습 시간,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시험 점수, 이것은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 점수도 괜찮겠죠. 뭐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에 있겠고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작년 운동선수 중에 작년에 뭐 안타의 개수, 그리고 올해 안타의 개수, 이것도 작년에 많이 안타를 쳤으면 올해 안타를 많이 칠 확률이 많죠. 따라서 이것도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일하는 시간, 그리고 여행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행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둘 다 많기는 어렵겠죠. 일하는 시간이 적으면 여행하는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는 사실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이, 그리고 시력, 두 가지를 생각을 해줄 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점도를 보면 이런 두 자료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런 어떤 두 자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지 짐작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점도, 두 자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좌표 평면의 순서상으로 표시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산점도에 따라서 두 가지 자료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혹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줄 수 있었습니다. 상관관계가 강하다, 약하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직선에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가, 그러한 것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